다 같이 합장을 하십시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부처님과 성스러운 가르침과 청정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생명을 상하지 않고 오히려 자비심을 발하여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훔치지 않고 오히려 복과 덕을 베풀어 보호하겠습니다. 거짓된 사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한 사랑으로 마음과 언어와 행동을 닦아 보호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과 긍정으로 환희롭게 보호하겠습니다. 욕망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몸과 마음을 맑게 보호하겠습니다. 앞장 내리십시오. 계속 육방애경 또는 선생경이라고 하는데 다시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원래 시가라월이라는 그 청년이 있는데 부처님이 어느 날 가는데 그 시가라월이 겐지스강에 가가지고는 물속에서 육방을 향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6방위로 동서남북 상하를 예배를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을 어그러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일어나면은 이렇게 예배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참 효자예요. 그래도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때의 풍습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다 해서 우리가 불교에서 육방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런 법을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그때 당시에 풍습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유언을 어그러뜨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육방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그렇게 무의미하게 예배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불교적인 그러한 의미 부여를 해줘요. 이게 단순한 예배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불교적인 사상과 가풍을 해가지고 이것은 6가지이지만 다 인간의 몸으로서는 대인관계를 하는데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대인관계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큰 뜻은 서로 간에 상호가 존중하고 또 수평적인 관계를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하고 그래서 그 수행이 행복으로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니 이제 방향이 어떤 방향이 신비롭거나 또 절대적인 의미를 지녀서 불교에서 이렇게 육방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 기존의 사회 관습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불교적인 의미를 더욱더 강화하고 제가자의 실천을 돕기 위해서 육방을 특정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육방이 꼭 동서남북 어떤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아무리 부처님이 불교라도 어떤 그 시대적인 사회 관습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관습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을 더 한 걸음 더 나아서 그냥 관습, 습관, 형식적인 것
외적인 예배가 아닌 올바른 가르침, 진정한 예배를 가르친 것. 그래서 서로 간의 인간 관계가 서로 간에 공경스럽고 또 도리를, 불법을 하는 것. 그러니 보면은 여기 이제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자, 이 동방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왜 동방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냐면은 해가 뜨는 거, 시작점.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인 구성이 부모 자식 관계예요. 이게 동방은 해가 뜨는 곳, 우리 가족의 근본 뿌리, 개인의 뿌리. 그래서 동쪽을 상징해서 어떤 정서적인 안정과 가풍, 도풍이 토해가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배웁니다. 가장 초기. 그렇기 때문에 동방을 상징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해가 뜨는 곳, 가장 사회 구조의 초기, 기초. 서방은 남편과 부인의 관계인데, 남편과 부인의 관계. 해가 지는 곳이잖아요. 해가 지는 곳. 이게 어떤 제일 안정, 결실. 부모와 자식이 시초라면은 부부간은 가정의 가장 중심축이고 평생의 안식처가 돼야 돼요. 평생의 안식처.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잘 원만하게 줌으로써 가정이 원만하고 사회가 원만하고 국가가 원만한 거예요. 부부 관계가 바로 사회의 국가와 직결되거든요. 부부가 행복하고 건전해야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짐으로써 국가, 이 법계와도 연결돼요. 갑자기 숙연해지네. 어디 찔리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자신이 없으니까 결혼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 결혼을 했으니까 여기 책임을 져야 돼. 스님은 이것을 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하는 거 그러지만은 나는 그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안 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사회, 국가가 다 요동을 쳐요. 그러니까 부부가 원만한 것은 가장 복 짓는 방법이에요. 보살도를 실천하는 방법이고 가장 복을 이 부부가 관계가 원만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내 자신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하고 국가도 행복하면서 법계가 안정이 돼요. 그러면 큰 보살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육방 예경 중에서도 이 서방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면은 다 40대, 50대, 60대 가장 부부 관계의 피크이잖아요. 그리고 또 부부 관계에서 자식을 낳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보살이라는 칭호가 원만해집니다. 보살. 자식을 낳은 분들이 보살의 자격을 갖춰요. 그것을 보면 귀한 자식을 낳았을 때 새벽 1시가 됐든지 2시가 됐든지 비가 오든지 밥을 먹든지 어떠한 피곤한 가운데도 자식에게 올 100으로 나의 어머니가 신업과 의업으로서 올 100으로 보살심을 발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보살심이 꼭 내 자식뿐만이 아니고 꼭 젖먹을 때뿐만이 아니고 커서도 내 자식을 뛰어넘어서 이웃에게 국가에게 당연히 옆 사람이고 어디 더 크게는 지옥 중생 귀신에게도
그러한 보살심이 커지는 것이. 그래서 부처님은 10법계를 다 관통을 했기 때문에 상계의 대도사, 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살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보살심이 자식에게 갓난하게 젖먹을 때는 그렇게 신업, 구업, 의업으로 올백으로 보살심을 바라다가 좀 크게 되면은 또 옆 사람하고는 가장 질투와 또는 시기가 있는 탐진치로 돌아와버려요. 극과 극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현상세계에서는 보살, 막연한 존재들이 어머니가 3대 독자, 귀한 아들에게 밥 먹다 똥을 싸더라도 오히려 자식의 똥을 보고 설사를 하느니 잘 안 나오니 걱정을 하는 거. 밤중에 일어나도 젖을 물면 이렇게 건강해 밤중이라도 내 젖을 물어줘서 고맙구나. 올백으로 그렇게 보살심을 바라는 거. 보살. 아니, 어떻게 육방에서도 이 부부관계 가장 핵심적일 수가 있어요. 남방은 스승과 제자. 남방은 이제 우리가 할 때 보면 해가 가장 중천에 떠 있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혈로서 이 신명만 유지할 뿐만이 아니고 이 육군을 지녔으면 지혜의 목숨, 해명을 키워야 돼요. 자아가 형성돼야 돼요. 윤리, 도덕, 도리를 할 수 있는 단순한 배부른 돼지가 아니고 자아를 형성하고 도를 성취할 수 있는 해명. 해명은 아주 스승의 역할이 중요하죠. 제자의 도리.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는 관계. 잘 받아들이고 잘 지도할 수 있는. 지금 누차 강조하지만은 우리 송광사 불교대학에 등록하신 분들은 이제는 사회의 원로층이에요. 원로 역할을 하셔야 돼. 이 6방이 어떤 관계, 이 포괄적으로 기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어떤 기계면에서는 현 시대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근본적인 도리에서는 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내 앞가림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원로 역할을.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더욱더 엽법해주고 그리고 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문학, 민주화 개념 굉장히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진국이 돼 있고 의식이 수승하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는 우리들은 후진국에서 중진국, 선진국으로 오는 그 가치였지만은 지금 태어나는 세대는 우리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진국에서 태어나는 후손들이에요. 우리들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선진국으로 같이 커왔지만은 지금 젊은이들은 후진국, 중진국 개념이 없어요.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그러니까는 이러한 우리들의 신업, 구업, 의업의 경제적인 성장을 했다면은 이제 인문학적으로 수준 높게 해 나가는 것. 당연히 우리 송광사 불교대학 같은 데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배우면은 그게 또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큰 공덕이 되는 거. 당연히 스승과 제자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주고 사회를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충전을 시켜주는 것. 북방, 친족, 친구. 이제 친족과 친구는 서로 어려울 때 서로 의지처가 될 수가 있어요. 의지처. 그러니까 내가 그 친족의 역할을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의지처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인 안전망이 되는. 옛날에는 이제 시족사회가 더더욱 이게 강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많이 희박해졌다고 그러죠. 이게 새로운 가족 개념이 이제 많이 어떤 결혼해서 가족보다는 지금은 이것도 우리 송광사 불교 신도 가족이거든요. 우리도 볼 수 없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기와 혈로서 시족 개념은 채 20년도 안 갔지만은 진리에 대한 해명에 대한 가족 개념은 벌써 우리가 40년이 벌써 넘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런 원로 역할에서는 특히 그런 진리에 대한 가족 개념도 중요해요. 시족 가족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사회적인 공동체. 이게 친구와 시족들은 또 어떤 특별한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공동체는 서로 간에 애로움을 극복하고 어려울 때 서로 간에 위기를 넘는 것. 이제 상방, 수행자와 신도. 이제 하늘은 원래 우리가 이제 숭고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은 숭고. 이게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까지 부여하는 것. 단순한 스승과 제자는 지식이었다면은 스님과 신도는 어떤 육안뿐만이 아니고 천안, 해안, 법우눈, 부처님의 눈을 갖추어서 3계를 보고 10법계를 관통하는 크게 보는 것. 영적인 가르침까지.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신적인, 인문학적인, 특히 우리나라 어떤 눈앞에 1+1은 눈앞에 육안으로 이득만 챙기지 말고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넓게 크게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가령 여기에 누가 소아마비가 있으면은 요즘은 이제 다 예방주사라든지 그런 것을 다 뭐 애초에 의무적으로 하겠지만은 뭐 가령 뭐 예방주사를 맞는데 3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3만 원을 아껴가지고 그걸 놓치면은 어리석게도 꼭 이제 비율 들지만은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한 생각 돌이키면 그러한 실수를 범한 것들이 많아요. 3만 원을 그 시기에 그 금액을 놓치면은 그 애가 크면은 평생 건강, 보험비가 몇십 배로 간호사가 따라 붙어야지 사회적인 간접적인 그 손해가 무궁무진해요. 지금 이때 안목이 있으면 그 인을 보면 어떠한 과가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의 눈을 갖춘 사람은 이 인이 어떠한 과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인을 중요시하고 무서워해요. 제가 자주 비유를 들지만은 호주, 어제 제가 이제 시드니를 한 10일 좀 넘게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치 우리 송광사 스님이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는 동서남북 그 호주에 도시계획을 짜는데 동서남북 4km를 가면은 소공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4km를 가면 대공원을 만들고 대공원에는 막 연못도 있고 뭐 농구장이니 축구장이니 뭐 그 롤러 스케이트 탈 수 있고 뭐 주차장 같은 거 잘 정비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한 2배 정도 되는 그 철판과 온두막 있고 수도꼭지가 하나 달려 있고 그게 한 서너 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온두막처럼. 아니 저게 뭐냐고 그러니까는 이게 그 가스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참 찾아보니까 스님 못 찾냐고. 아니, 그러면 가스파이면은 동전 넣는 데가 어디냐고. 근데 동전 넣지 않고 바로 거기서 스님 지금 틀면은 바로 이게 가스파인 그 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생각으로 아니, 이렇게 돈을 안 내고 하게 되면은 시 예산이 바로 거들나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시 예산이 불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야기냐고 그러니까는 가령 이게 가스비가 1년에 100만 원이 든다면은 이 간접 이득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이제 설치할 때는 처음에 가령 당이 틀리다든지 또 미운 사람이 무슨 안건을 낸다든지 그러면은 야, 거기 개미 끌면 어떻게 할 거니? 그 노숙자들이 거기 와서 설치면 어떻게 할 거고, 그 쓰레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온갖 반대할 핑계거리가 많이 생겨요. 근데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디딤돌이 되고, 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이것을 설치해 놓으니까는 바로 건강보험이 확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이제 여건이 세거든요. 그 엄마가, 시간 부인이 공원에 가자. 그러면은 바로 그냥 남편은 애완견 데리고 자전거 애 데리고 부인은 세븐일레븐에서 음료수 사고 소세지 사고 여기 와서 그냥 수도꼭지가 있으니까 닦고 튀겨서 먹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1, 2, 3, 4 그렇게 있으면은 그 시간만 정해요. 그 쪽지를 써놓고 매달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조기 축구회 갔습니다.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유치원 어떤 게 샛별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피해서 거기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1년에 가스비는 100만 원이지만은 이혼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십 배의 이득이 있잖아요. 또 이것을 설치해 놓기 때문에 해 놓으니까는 이혼율이 줄어들고 건강보험이 확 줄어들고. 왜 그러냐면은 와서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니까 건강보험이 줄어들고, 그리고 부인과 남편이 나오고 모두 하니까는 소통을 하니까, 대화를 하니까 서로 간에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서로 간에 긍정을 하게 되고 서로 간에 웃게 되고 이혼율이 팍 줄어들고, 또 이 집도 나오고 이 단체도 나오고 서로 간에 알다 보니까는 소통이 되고 하니까는 사회의 범죄율이 확 줄어들고, 범죄율이, 그리고 또 모여서 서로 간에 자연히 하다 보니까 반상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태풍에 저 고목이 위험하더라, 아니면은 학교 축제가 위험하더라, 여기에 하수구에 뚜껑이 없고 여기 고인물이 있어서 여름에 모기가 많이 슬더라. 서로 간에 자연히 안건이 발의가 되기 때문에 그 안건을 바로 구청에 건의를 해서 해결을 해요. 그런데 가령 생각해 보세요. 이혼율을 줄이고 건강보험을 줄이고 또 간에 사회 범죄율을 줄인다든지, 또는 이 서로 간의 소통, 사회, 돈을 들여서 하려면 얼마나 몇십 배, 몇백 배가 더 드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회적인 언론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돈을 안 들이면서도 무궁한 복을 짓는 거예요. 이 안건을 냈던 사람은 자기는 이렇게 큰 이득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은 큰 복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예, 그러한 스승과 제자, 영적인 것, 인문학적인 것, 그러한 수준을 높여가는 것. 하방, 고용주와 고용인. 하방은 이제 땅이잖아요. 땅, 토대 기반. 가장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관계들. 이러한 공동체가 유지하도록 경제적인 안정, 또 공정하게, 투명하게 의식주를,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명하지 않고 또 공정하지 않으면은 빈부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그 분란이 돼요. 분란이. 이게
크게 육방 얘기는 이 6가지. 근데 알고 보면 우리의 모든 대인 관계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오늘은 이제 부부 관계, 아주 중요한 부부 관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자, 서쪽 남편의 아내에 대한 덕목. 그게 이 남편이 지켜야 할 덕목. 남편이 지켜야 할 덕목. 자, 이거 한글만 아예 5번째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이여, 남편이 아내를 공경하는 데에도 5가지가 있다.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첫 번째는 서로 A로서 대접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위엄을 지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제때 옷과 양식을 대주는 것이며, 네 번째는 때에 따라 몸치장을 하게 하는 것이며, 5번째는 집안일을 맡기는 것이다. 선생이여, 남편은 이 5가지 일로서 아내를 공경하고 대접해야 한다. 남편이 해야 할 일. 이게 지금 이제 남편이 해야 할 일 5가지, 부인이 해야 할 일 5가지. 이게 이제 그때적인 시대적인 인도적인 상황이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큰 골격은 우리가 딱 중심을 잡아야 돼요. 이것은 서로 A로서 대접하는 것. 본문을 보면은 일자 상시 이일에 서로 간에 상대, 대접, A로서 공경으로서 대접하는 것. 부처님께서는 부인을,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세계 4대 종교 중에서 여자, 비구니가 우리는 비구와 동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종교에서 여자를 그렇게 같은 성직자로 하는 데가 없죠. 굉장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카스트 제도, 사선 계급이 그렇게 철저할 때 아예 평등화를 시켰어요. 아예 여자도 성직자로 똑같이. 그때 당시에 굉장한 혁명적이고 굉장한 진취적이고 굉장히 개혁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오직은 부인을 왕자나 큰 거부 아들처럼 존중받을 대상으로서 아내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아내를 절대 하인처럼 대하지 말고 항상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자세. A로서. 그러려면은 부인에게 공손하는 말, 공대하는 말, 존대말.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외출하거나 귀가하거나 일상적인 작은 A를 지키는 것. 어떤 배우자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것. 경청하는 자세. A로서 대한다는 것은 서로 간의 신업, 구업, 의업이 존중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남편이 해야 할 덕목, 저 뒤에 보면 또 부인이 해야 할 덕목도 만만치가 않아요. 가령 외출하고 귀가하는 것이 알지 못하면은 뭐 때문에 외출하는지 귀가하는지 모르면 그 자체가 불화가 돼요. 알면은, 이유를 알면은 밤 12시에 들어오더라도 마음 편해요. 모르면은 온갖 오해들이 쌓이고. 이게 서로 간에 A로서 대한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서로 간에 소통을 함으로써, 존중을 함으로써 참으로 A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되고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기가 빠지죠. 눈치를 보게 되고
어? 하루 아침에 따뜻한 밥 먹기 힘들 겁니다. 벌써 출가했으면 우리는 하루 세 끼 따뜻한 밥을 먹고 흰 쌀밥에 눈치 안 보면서 먹는데, 이제 두 번째는 위엄을 지키는 것이며, 이자, 위엄, 불기. 서로 위엄에서 위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엄하고 옅법하다. 위엄은 그냥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에요. 뭐 뭐냐면 신업, 구업, 의업이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옅법이에요. 신업, 구업, 의업이 부인에게,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는다. 그리고 장엄은 뭐냐면은 신업, 구업, 의업이 그 상대편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옅법과 장엄은 같은 말 같지만은 옅법은 정체성을 지키는 거고 장엄은 근기를 따르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산사음악회를 한다. 그러면은 옅법과 장엄이 잘 새의 양 날개와 같이 맞아야 돼요. 가령 옅법을 지킨다면서 산사음악회를 2시간 동안 내리 그냥 산사음악회 한다면서 목탁만 때려버리면은 다 도망가 버려요.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은 장엄을 해야 되잖아요. 그 근기에, 청중의 근기에 또 맞춰야 되거든. 그런다 해서 또 장엄, 청중의 근기에 맞춘다 해서 대웅전 앞에 내나 아이돌 갖다가 그냥 치마 입고 그냥 계속 2시간 동안 허해서는 안 돼요. 이게 계율과 근기, 불교적인 정체성과 시대가 원하는, 사회가 원하는 것, 같이. 너무 사회가 원하는 장엄에만 빠져도 안 되고, 너무 그런다 해서 옅법만 지켜도 안 되고, 위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선 남편과 부인이 신업, 구업, 의업이 서로 간에 부끄럽지 않을 때 자연히 목에 힘 안 줘도 위엄이 생겨요. 신업, 구업, 의업이 그냥 부끄러우면서 목에 힘 줘봐. 바로 그냥 쫓겨나죠, 뭐. 신업, 구업, 의업이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위엄이 생겨요. 자식에게도, 부인에게도, 주변에게도. 그런데 나의 신업과 의업을, 구업을 다 기준 삼아서 하면서 상대편에 대한 배려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고독하고 쓸쓸해요. 위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허물 없음과 상대편을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용납을 해주는 거.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잣대를 재면은 어떤 보는 꼴을 못 보면은 그러한 조직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러한 데는 점점 자기의 그 집단의 그 종교 테두리에 점점 소멸돼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것이 불교다. 불교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가장 비불교적인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간에 위엄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으로 부부가 서로 간에 정진하는 모습. 그래서 서로 간에 정법에서 의지할 수 있어야 돼. 믿음이 그러면 가장 큰, 정법에 의지할 수 뭐예요? 저는 5개만 딱 지키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믿음이 가요. 서로 간에 얼마나 든든하고 평생 도반으로서 크게 바라는 거 없잖아요. 5개를 벗어나면은 위험도 없고 불안하고 서로 간에 의지처가 안 되고 실컷 해갖고 어디 도박이라든지 또는 어떤 토토라든지 아니면 술이라든지 등등 그렇게 되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정법에서 의지할 수 있도록 정법을 벗어나거나 외도라든지 방일한 행동으로 인해서 부인에게 근심을 주는 것 또 더욱 나아가고
부인 외에 다른 눈을 돌린다든지 오해할 소지를 산다든지 누구 말처럼 깻잎을 주워갖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든지 부인이 사양하더라도 열받아갖고 옆 사람한테 주면 안 돼요. 아이고 그런가 보다 딱 나와버려야지. 이게 어떤 부인 외에 불필요하게 오해 살 소지를 하지 않는 것. 가장 가정의 신뢰를 지키는 것. 남편으로서 책임감을 다하는 것. 세 번째, 제때 옷과 양식을 대주는 것. 세 번째, 의식, 수시. 지금이야 경제적인 활동을 남녀가 구분이 없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정이 평안하려면 의식주가 안정이 돼야 돼요. 의식주가. 근데 참 요즘 우리나라에서 의식은 별 문제가 아니지만 주택은 참 굉장한 힘든 부분이잖아요. 힘든 부분이에요. 그것은 뭐냐? 일단 직업이 안정적이고 종사를 하는 모습. 5개를 지키는 선에서 그런 데서 5개를 파하는 걸로 직업을 가져서는 불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5개 지킨 이외에는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대학 곁에 서든지 밀짚 모자를 쓰든지 넥타이를 매든지 하늘을 의지하든지 땅을 의지하든지 다 그것은 올바른 직업 관여예요. 남편으로서 성실하게 직업에 종사하면서 재물을 모으고 기본적으로 아내가 부인이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 근데 요즘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고 자식 교육 때문에 사교육에 그렇게 힘들고 그리고 이제 비교를 안 하면 되는데 비교를 하니까 아니 우리 집에 80인치짜리 화면 있을 때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저 집에 100인치짜리가 생기면은 애초에 우리 아들내미 책가방 메고 할 때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옆집 보니까 무슨 명패를 차고 신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거 맞벌이 하더라도 한이 없어요. 비교를 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서로 간에 행복하는데 그냥 어렵게 빚해가지고 이자 갚아가면서 그냥 쩔쩔 매느니 조금 평수 줄이고 조금 걸어가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서로 간에 웃으면서 차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좋지 냅다 허영심에 냅다 큰 집에 교통 좋은 데 어디 해가지고 맞벌이로 바둥바둥 해가지고 이자 갚기 바쁘고 서로 간에 회합 높아갖고 얼굴 붉히기 바쁘고 그러면 금방석에 앉아봐 뭐 편하겠어요. 올바른 지혜가 안 나오지. 좀 분수를 알고 넌 비교를 하지 않으면은 평수를 좀 줄여요. 좀 더 걸어가요. 조금 더 낮은 거. 그래갖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가정에도 좋고 자식 교육에도 좋고 그 자식들이 결혼할 때도 올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돈 안 들이면서 크게 보호살도를 실천하는 거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거고 국가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회의 생활에서 필요한 필수 조건을 갖추고 사회적인 불안감을, 경제적인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근데 그것은 서로 간에 어떤 비교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맞벌이 해봐야 아둥바둥 제때 커피 한 잔 맘 먹고 못 마시고 소화도 안 돼. 네 번째, 때에 따라 몸치장을 하게 하는 것이며 사자, 장엄, 이시, 장엄시킨다. 때에 따라서. 또 그래도 어떻게 벌써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러한 것을 말씀하셨는지 아유. 하게 그때 아내에게 적절한 장신구라든지 선물하고
기쁨을 주는 것. 그래서 부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느껴지게 해줘야 돼요. 그게 삼업으로 느끼게 해야 돼요. 마음은 내가 사랑하는데 하면서 입으로 꼭 닫고 있다든지 쨍까고 있다든지 그러지 말고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청각적으로. 이것은 서로 간에 다 상호 관계예요. 예? 참 쉽지가 않죠. 예?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무슨 기념일에다가 무엇을 또 줘야지, 생일날 뭐 줘야지, 꽃, 옷, 액세서리 무슨 또 무슨 뭐 어떤 장소. 아이고 참 아들내미들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응? 남편들도 쉽지가 않고, 너무 그것보다도 어떤 문화생활, 취미활동, 이게 기본적인 것. 그랬다고 그러죠. 어느 의사가 아주 아프리카 오지 의료 봉사를 하러 왔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는 결혼할 때 좀 없는 사람은 신부를 올 때 염소 2마리, 3마리. 좀 있는 사람은 황소. 그러니까 부인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마을에, 거기에 이제 그 마을에 청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아가씨가 이제 결혼을 하겠는데 그 아가씨 쉽게 말해서는 황소 많이 해봐야 3마리. 제일 1등 신부감이 3마리 황소를 주고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자기 집에 있는 황소가 아주 9마리인가 있었다는데 그 9마리를 전체 주고 그 부인을 데려왔다고 그래요. 부인을. 그 불교 경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만리부인이라든지. 그래가지고 다 동네 사람들이 아니 저 함소 겨우 1마리값 하기도 힘든데 그것을 다 주고 어떤 게 아직 그 고장 그 마을이 생긴 일의 역사가 가장 큰 뉴스거리가 됐는데 아주 뭐 그렇게 빼어난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의사도 아주 희한하다 해서 이제 그 마을 풍습인데도 저렇게나 많이 주고 오나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봉사가 끝나고 와가지고 다시 또 몇 년 후에 한참 지난 후에 다시 그 어디로 와서 봉사를 하러 갔는데 그 청년 아주 집이 해가지고 하니까 그 청년 집에 이제 초대받아서 가고 이제 오는데 아주 기부인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야기해 보니까 그때 암소를 주고 9마리를 주고 사온 부인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냐고 그 남자한테 물으니까는 아니 내가 내 부인에 대한 자존감을 키워주고 염소를 3마리, 암소를 세면 그 3마리 값밖에 매겨집니다. 그래서 나는 온 재산을 들여서 들으면 그 부인의 값어치가 자존감이 자연히 그 마을에서도 암소 그 가격을 시키면서 그 값어치가 서로 자존감이 드는 거예요. 마을에서도 그렇게 인정. 그러니까 그 자연히 그 부인이 그렇게 수준이 높아지고 거기에 갇혀서 부인 역할을 하는가. 만리 부인과도 경전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만리 동사를 지키는 하녀였는데 그 임금이 사냥을 가다가 아주 그냥 목이 타가지고 워낙 피곤해서 그 동산에서 다 신하들도 놓치고 그러다 마치 동산을 지키는 하녀가 그래서 그 하녀에게 물을 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하녀가 그릇에 낙엽을 띄워서 물을
주거든. 그러면서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목이 타고 헐떡거리면서 뭐 급하게 마시면은 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천천히 마시도록. 그러면서 그 임금이 편히 쉬도록 안마를 해주고 그늘을 만지면서 아주 그렇게 편하게 쉬다가 일어나서 아, 너는 지금 어디에 매 있냐? 그러니까 이 만리동산의 주인에게 있는 이 동산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시키면서는 억만금을 주고 내 부인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그 장자가 한연데 이렇게 임금님 원하면 저는 당연히 임금님을 시키면서 상납을 해야죠. 아니 그냥 원하시면 그러면 아니 그렇지 않다.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 그러면서 궁궐로 바로 드리는 게 아니고 궁궐 밖에 궁궐에 있는 보석으로 또 궁녀들 시켜서 그 동산의 여자들 다 화장을 하고 귀걸이를 차도록 하고 뭐 장신구를 해서 쉽게 말해서 메이크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궐을 모시거든요. 가령 그냥 후질근하고 그냥 보자기 쓰고 그냥 새까만 상태에서 오게 되면 궁녀들이 다 무시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밖에서 그렇게 장엄해.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자존감을 높여주니까 그 역할을 하듯이. 이게 장신구를 주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서로 당연히 의식주를 보장을 해주고 자존감을 높여라.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는 요즘 그렇게 문화 활동이라든지 취미 생활에서 마음속으로만, 의업으로만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구업, 신업으로 표시를 안 내면 안 돼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근데 이건 상호 서로 간의 관계예요. 다섯 번째는 이제 집안일을 맡기는 거, 오자, 위, 부, 간에 위탁하다. 맡기는 거, 간에 집안일을. 그러니까 부인에게 옛날에 이제 특히 이제 남자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여자들은 집안 살림을 하는 지금이야 이제 시대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게 이제 차이가 있지만은 큰 줄기는 재물 관리, 가사, 집안일, 감독, 내부 살림살이에 대한 권한을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임하는 것. 아내가 부인이 집안의 경영자로서 책임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당연히 그러면은 부인이 뭐 가계부 정리라든지 자녀 교육, 일정 또는 결정, 집안의 대소사, 친척들 일 등 아내의 일을 존중하고 결정권을 주는 것. 한편으로는 우리 집안에서 당신이 최고다. 당신이 하는 살림살이는 최고다. 하는 그런 서로 간에 신용이 돼야지. 나름대로 가계부라든지 그런 것도 쓰고. 그런데 이것은 남편이 해야 할 도리. 근데 이제 보면은 또 지금까지 이거는 아이고 내 남편하고 비교를 했다면 이것도 허물이고 저것도 허물을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제 부인이 해야 할 도리, 아내가 남편이 해야 할 덕목. 자, 한글을 읽어보죠. 아내도 5가지 일로서 남편을 공경해야 한다.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첫 번째는 먼저 일어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나중에 앉는 것이며, 세 번째는 부드러운 말을 쓰는 것이며, 네 번째는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뜻을 먼저 알아받드는 것이다. 선생이여 아내가 남편을 이같이 공경하고 대접하는 것이다. 이같이 공경히 대접하면 그것은 안온하여 걱정과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일자, 선기, 먼저 일어나라. 먼저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일찍
일어남으로써 집안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눈에 띄는 게 청결, 질서를 해서 남편이 편안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 무슨 울력을 하든 무엇을 하든 시합을 한다. 준비가 중요해요. 준비가. 미리서 준비를 해놓으면 일을 절반을 성취를 시키거든요. 그럼 먼저 일어나는 것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이거 게을르면은 만사가. 읽은 천하 문안사란 말이 있거든요. 이 부지런한 이 근자, 천하에 못 이룰 것이 없다. 그러니까 부지런해가지고 가정을 다스리는 것, 예우를 하는 것. 당연히 출근하기 전에 남편, 그래도 따뜻한 밥을 먹여주는 거. 요즘 맞벌이가 부부가 되면 서로 간에 이제 교대를 해야겠죠, 이제. 근데 여하튼 게을르면은 연봉 1억 받아도 아침에 따뜻한 거 못 먹고 그냥 구두 들고 소리 안 나게 살금살금 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남자가 실정이라고 그러는데, 예? 여하튼 게으르면은 만사 엉망을 갖다 줘도 그 집안 못 일으켜요. 일단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 없는 가운데도 집안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먼저 일어나다는 것은 먼저 식사를 준비하거나 또는 잠자리를 정리하거나 가정의 일과를 부지런히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 그러면 그 집안은 양명해져서 인복도 많이 들어오고 재복도 많이 들어오고 부지런한 얕은 복이 돼요. 두 번째는 나중에 앉는 것이며 이자 후좌. 이건 같은 말입니다. 나중에 앉는다는 것은 어쨌든 남편의 수고로움을 이해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또는 어떤 남편이 밖에서 지친 몸으로 돌아왔을 때 먼저 접대하고 어떤 배려심, 반갑게 맞이하고 나의 그 가치를 알아주면은 남자는 줄뚱살뚱 앞뒤 가리지 않고 해 나가거든요. 아주 그런 때는 또 무식하게 해 나가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충전이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거의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부드러운 말을 쓰는 것. 화언. 자안에어라고 그러죠. 자비스러운 얼굴과 부드러운 말. 근데 구업은 누차 강조를 하더라도 집안에 어쨌든 온화하고 자비로운 말이 많이 있어야 돼요. 따뜻한 말. 그래서 집안을 남편뿐만 아니고 가족에게 편안하게 하고 혹 자식이라든지 남편이 또 내 눈에 양이 안 찰 때도 있어요. 혹 잘못된 길, 어떤 또 아주 이어법치 못한 일, 아니면 마음에 내 눈에 안 찰 때, 그러더라도 어떤 따뜻한 조언으로 해 나가는 것. 따뜻한 조언으로. 근데 이게 참 화언. 근데 보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잔소리. 잔소리를 하게 되면 만사가 이거 주파수가 안 맞아요. 어떤 비난 대신 긍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써라. 그냥 오늘 고생하셨다는 말. 아이고, 덕분에 이렇게 안정이 됐다는 말. 어떤 이런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는 것, 자주 하는 것. 그러면은 또 남자들은 죽을뚱살뚱 또 해 나가잖아요. 헤쳐 나가잖아요. 따뜻한 말, 분위기, 그거 아주 중요해요.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우이동 있잖아, 우이동. 우이동에 아주 이 우이동에 이야기가 있는데, IMF 시절 때, 다 기업들이, 공장들이 문 닫고 못 오고, 남자들 다 직장 잃고 못 해가지고. 근데 거기도 이제 마치, 남자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아들내미가 고등학교 3학년, 딸내미가 고등학교 1학년, 한창 돈 들어가고, 가정교육에 신경 써야 할 때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거예요. 해고를 당해가지고는 아주 깝깝할 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일용직으로 나가, 일용직 이제 5시, 새벽 5시 가서 일용직으로 하는데, 운이 좋으면 일용직으로 차출돼서 또 하루 일거리라도 생기고, 없으면 그냥 돌아오고. 근데 그 절반이 뭐 일거리가 없고, 너도나도 다들 일용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도 갔는데 그냥 벌써 한 6시 되면 다 파량을 한대요. 다 갈 때 다 차출돼서 가고. 어깨에 힘이 빠져, 오늘도 그냥, 어떻게 일거리가 없네요 하면서 하는데, 거기서 넋없이 앉아고 한 7시 가까이가 됐는데, 그 늦게 어떤 분이 오더만, 혹시 일거리 찾냐고. 아, 일거리 찾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험한 일인데 하겠냐고. 아, 험한 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무슨 내가 일을 가리겠냐고. 무슨 일인지 하겠다고. 그래갖고 따라서 가는데, 마치 그때 이제 집을, 아파트를 짓는 뭐 초기 공사를 하는데, 무용고 묘자리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를 한 기당 처리할 때마다 돈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하루,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한 9기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정성스럽게 하고 그것을 머리, 가슴, 엉덩이, 다리, 한지 다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하냐고 하루에 3기밖에 못 한 거예요. 천천히 하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하느라고. 그러니까는 그 십장, 그 감독 또는 동기들이 그렇게 해서 밥 벌어먹고 살겠냐고. 빨리빨리 하라고. 근데 자기는 정성스럽게 하다 보니까는 3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8기, 9기 할 때. 그럼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절반도 못 받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날 꿈을 꾸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농부 할아버지가 구름마에다가 밀가루를 잔뜩 싣고, 구름마 있죠, 구름마. 소가 끄는 달구지, 구름마. 밀가루를 가득 싣고 오더니만은 자기 앞에서 갑자기 그 밀가루가 황금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없어지고. 그래서 희한한 꿈이다 하면서는, 근데 이제 그래도 집안이 그래도 부인이 아주 굉장히 집안을 화목하게 해요. 아침에는 아무래도 아침밥을 먹고 집안을 아주 화목하게 하는데, 만약에 남자가 아들내미가 고등학교 3학년, 딸내미가 고등학교 1학년 직장을 해고 돼서 그럼 얼마나 기운이 빠지고 눈치밥을 먹겠어요. 근데 부인이 아주 따뜻하게 하면서 가족이 다 오손도손 하니까 이제 밥 먹다가 그래도 남자가 기가 죽을 건데 그래도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밥 먹다가 아니 내가 어제 밤에 희한한 꿈을 꿨다. 그러니까는 뭐 아들내미 딸내미가 아니 아빠 어떤 꿈? 그러니까 아니 어떤 할아버지가 구름마에다 밀가루를 잔뜩 싣고 오더니만은 소가 꾸는 구름마를 에다 밀가루를 잔뜩 싣고 오더니만은 내 앞에서 갑자기 그 밀가루가 황금으로 변하더라. 그러니까 딸내미가 아 우리 부자 되는가 보다 부자 되는가 보다. 해몽이 중요해요. 해몽이. 내가 여기는 꿈 내용보다는 지금 해몽을 이 가정이 화목하니까 소문 만복내라고 웃는 집안은 복이 인복이 재복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는 그럼 이 꿈이 뭔데니까 막 서로가 이야기하다가 아들내미가 아니 소가 끌고 왔으면 소우자인데 그러면 소우자하고 관계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아 그러면 옆에 우이동이다 우이동. 이제 그러는 거예요. 밥 먹다 뭐 이래저래 하다가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남편이 또 갔다가 일용직 거기 인력소에 갔다가 또 일거리가 없어갖고 그냥 이제 힘이 빠지고 또 터덜 집에 오니까는 부인이 보니까 너무 안쓰럽거든. 남편이 이렇게 기가 빠져가지고 저렇게 있고 하니까는 아이고 그냥 우리 산책이나 가자고. 남편이 아이 이 마당에 무슨 산책 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정신도 없고 뭐 어디서 오고 있는데 아니 집안에 이렇게 있으면 기분 빠져서 안 된다고 그냥 산책. 그냥 가볍게 그냥 가벼운 차량으로 그냥 마지 못해서 부인이 끄는 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우이동 들어가서 보는데 마치 꿈에 보던 그 거리라요. 아, 이게 뭔 꿈이지? 보니까 이제 마치 배가 고프니까는 그 국수집이 중국집 있는데 의자가 한 50개가 넘어요. 근데 한 명도 손님이 없고 파리만 날리고 있어. 그때는 다 어려울 때니까. 그래서 들어가서는 여기 간단한 국수라도 먹을 수 있냐고. 들어오시라고. 근데 애는
장사가 이렇게 잘 손님이 없으니까 지금 말도 마십시오. 지금 국가가 전체 해가지고 지금 손님이 한 명도 팔이만 날리고 지금 팔 수도 없고 팔아보고 싶은데 원금도 다 까먹고 지금 이렇게 팔리지도 않고 그러다 뭐 그렇게 이제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밥 먹다가는 이제 그 부인이 촉이 있으니까 뭐가 촉이 있으니까 그 혹시 너 사장님한테 진짜 이거 팔 생각이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팔긴 뭐 하는 소리가 그렇지.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밥 먹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사장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혹시 진짜 살 생각 있어요? 이 가격이 그러면은 뭐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하고 그때 당시 500만 원. 그러니까 부인이 500만 원을 어렵게 해가지고 장만해서 남편은 이게 어식을 대단한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애냐고 하는데 그 이제 또 부인이 또 그런 때는 또 부인 촉이 있고 또 그 말을 잘 들어야 되는가 봐요 또. 해가지고 국수집을 인수를 했는데 아이고 진짜 석 달이 되도록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아이고 이거 이제 다 망하는 거야. 원금 다 까먹고 이거 이제 팔려고 내놓고 못 하고 하는데 이거 개꿈인가 보다 하고 괜히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 인부들이 웅성웅성 하더만 자기가 와서 국수집을 그 차는 거예요. 아니 뭔 일일까? 이 앞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국수집이 얼마나 손님이 많든지 2층을 올리고 그 옆집까지 샀어요. 그 우이동 고사라고 아주 유명한 고사예요. 우이동 고사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은 꿈보다는 그만큼 해몽, 가족이 화목한 게 다 그게 제복이 되는 거예요. 제복이. 네 번째는 공경하고 순종한 것. 사자 경순, 공경할 순자죠. 공경하고 순종한다. 남편을 존경하는 것. 또 어떤 남편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이제 어쨌든 남편도 그 신구의 삼업이 정법이 돼야겠죠. 남편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 것. 세워주는 자세. 또 더 크게 나가면 어떤 시댁 식구를 대할 때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고 남편의 사회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혹 싸우더라도 상대를 존중해야지 무시해서 어떤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뭐 나이를 먹을수록 부인과 싸워서 이길 확률은 점점 지금 절반을 넘어갔고 그 탄력 붙었고 막 내려가는 것은 그건 눈에 뻔하니까 말로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그저 지당하십니다 하고는 그냥 살리는 게 제일 좋고. 근데 남자분들이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여자분도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뜻을 먼저 알아받드는 것. 선이 승지, 선이 먼저 뜻을 알아서 승지 받드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남자들은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또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부인이 그런 때는 좀 촉이 있어야 돼요. 말하기 전에 알아차는 것. 그 원하는 바를 헤아려 주는 것. 미리서 준비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뭐예요? 어떤 그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그럴 때는 여자들의 섬세함이 필요해요. 촉이 필요해요. 어떤 건강이라든지 심리 상태라든지. 그래서 집안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나는 이거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해요. 나는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결혼을 안 했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이렇게 하셔야 돼. 죽으나 사나 애초에 우리처럼 좀 빠삭하고 좀 뭐가 얄미우면 애초에 안 하는 게 좋고 했으면 해야 돼요. 했으면 이것대로 해야 돼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 그때 참 대단하셨어요.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근데 참 요즘은 이혼율도 많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10가지잖아요.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이 점수가 낮을수록 이혼율이 많아. 점수가, 스스로 이렇게 볼 수 있는, 20점 만점에 20점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다 같이 합장을 하시고, 한마디씩 따라서 하도록 하십시오. 계는 부처님 신체이고, 율은 부처님 행동이며, 경은 부처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 마음이다. 상구불도 하와 중생, 진리를 따르며 이웃과 더불어 부처가 되겠습니다. 유심정토 자성미타,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우리 다 같이 성불합시다.